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경험하고 엄마와 함께 소소하게 살고 있어요. 근처에는 모네도 있어서 이웃 사촌들과 자주 만나 위로를 받으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아버지는 저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이모와 함께 작은 사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항상 이 사업을 통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이모와 엄마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릴 적에는 두 분이 번갈아가며 해외로 여행을 다니시며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구입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리라 화장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릴 적에는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엄마는 다른 나라의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하고 연구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어디에서든 손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엄마와 이모가 있어서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후 남편과 이혼하면서 엄마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넘겨준다며 거짓말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걸려서 제가 완전히 그와 갈라섰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 않아서 얼굴만 서로 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반갑게 인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2학년 때 군대에 다녀와 복학한 선배이기도 했고 나이도 2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닐 때 복학한 선배들과는 어울리기 어렵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울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 제게 꽤 관심을 보였고 저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익숙해진 만큼 전보다는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로 남아 친하게 지냈지요. 적당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계를 선을 그으려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적극적이어서 결국 남편의 그 모습에 호감을 느껴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제게 관심사가 비슷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취향을 조사해서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었다고요. 이 사람은 살만하다 생각되는 집안 여자와 결혼해서 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는데 제 운이 나빠서 남편의 덫에 걸린 것이었고요.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났고 왜 그런 사람을 몰랐는지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기꾼 같은 인간들한테 속으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인간은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사귈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회장한다 그 새벽부터 매운 닭발 같은 걸 시켜 먹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배달해주는 식당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배달앱을 이용해도 한 달에 한두 번 점심 정도에 주문해봤으니까 밤부터 오전 7시나 8시쯤까지 영업하는 야식당이 그렇게 많다는 걸 남편과 결혼한 후에 알게 됐어요.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혀가 굽혀진 목소리로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윤지원, 너 어딜 가서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내게 결혼한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솔직히 내 삶에서 너보다 나은 남편이 어디 있을까?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지만 여자들이 30대 넘어가면 좀 그러잖아. 하지만 내가 나타나서 너처럼 나이가 들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결혼할 수 있었다. 나는 너 아니어도 더 어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결혼을 해준 것은 너를 위한 희생정신이었어.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짜증나는데 이제는 너만 나빠질 기분이야. 계속해서 나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 누가 희생정신을 발휘하라는 거야? 내가 결혼하라고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나에게 들이대는 것에 대해 왜 이제 와서 맨날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냐는 거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말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냐 뭐야?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내가 열받아도 남편이니까 진심 어린 친구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살지 마 인생을 이렇게 막 싸워가는 건 아니야?
야, 너 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을 하라 말하는 거야? 마누라 되고 바로 바가지부터는 무슨 일이야? 신혼 초부터 할 일이 없어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는 말이야? 그럼 왜 오빠는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신혼 초부터 왜 이래? 오빠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워. 매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 회장하는 남편한테 아무 말도 않는 아내가 더 나쁘다. 이상한 게 아닌가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전부 고겁게 들었고 무시하는 말들도 심해져서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정말 시댁은 집안이 어떻게 된 발인지 참 이상하더군요. 남편은 어쩌다 술을 안 마시고 일찍 오면 자기들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술판을 벌였는데요. 그 나이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3명 정도가 고정 멤버로 오고 한두 명이 가끔 오곤 했거든요. 어쩌다 오는 2명은 직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어울리는 척만 하다가 갔어요. 저한테 실례 많았다,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고정 멤버 셋은 정말 진상도 그런 진상들이 없었어요. 아무튼 남편과 그 사촌들은 누가 들어도 한심한 소리들만 했어요. 아, 이번에 정말 주식을 잘못해서 완전 거지가 돼버렸어.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PC방에서 자야 해. 너희 집에서 자도 돼. 그래 오늘은 자고 갈게. 근데 너 진짜 주식 소질 없어. 다른 걸 찾아봐. 그게 때문에 고깃집 일도 날렸어. 아, 남편은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촌 더 자고 가라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혼자 속으로 화를 참아야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행시를 준비한다고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정작 공부는 안 하고 남편이 술 마시자고 하면 바로 오는 사람도 있고 맨날 할 일 없이 있다가 가끔 물류센터에 알바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 남편을 엄청 부러워했대. 제 시기 아예 얼굴이 찌푸렸어. 결혼하니까 좋아지냐고. 마누라는 말도 없고 조용해서 좋을는데 우리의 마누라는 아무 말도 안 해. 그 옆에 있어서 집에 있는 게 싫어. 그러니까 너희 땐만 얌전한 척해. 진짜 바가지도 있을 리 없어. 사람 미치겠다. 남편이나 같이 모이는 사촌들이 한결같이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하고 상대만 안 좋게 보는 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한 번에 퇴근 직후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약을 챙기고 혼자 누워있는데 남편이 8시쯤에 집에 도착을 해. 그리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사촌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4명이 술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며 시청하지도 않고 있는 크게 TV를 켜놓으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울리더군요.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가서 한마디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주셨으면 해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자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네요. 남자들의 목소리와 TV 소리가 섞여 머리가 어지러워요. 야, 너 아파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파서 아프다고 말했으면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잖아. 오빠가 빨리 보내주면 얌전한 척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자야겠다. 내 말에 움찔한 사촌들은 입을 다물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자기 손님들에게 술을 주며 방방 뛰어다녔어요. 윤지현, 너 정말 남편에게 물러나는구나. 어떻게 애들을 내몰고 이러는 거야? 너 아픈 건 그렇게 대단한가 봐. 와, 이건 상전도 없어.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면 남편이 알아서 친구들을 내보내고 나를 걱정해줘야 정상이지. 아니야, 이건 안 돼. 들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실천하지 못해 나 참 당황스러워. 연애할 때 김재식 어디 갔는지? 그때 같이 영화 보고 이야기하고 미술 전시회도 가던 그는 어디 있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술자리에서 주저리주저리한 말만 하는 것을 보니 미술 전시회를 진심으로 즐겨서 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것도 결혼 생활까지 너에게 맞춰서 압박을 받으면서 카페에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을 정도로 오글거리게 다니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나는 이제는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앞으로는 사촌의 말에 귀 닫을 거야. 예전부터 영혼적인 친구들로 불리던 사촌들이라면서 아내가 아파도 친한 사촌을 보낸다며 그런 이야기를 믿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요.
배신감을 느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짜로 열받으면 머릿속이 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런 걸 진심으로 느꼈어요. 남편의 사촌들은 결혼식 때에만 봤었죠. 그 전에는 소개해주지도 않았어요. 영원한 단짝이라고 그렇게 모여 다녔으면서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도 제가 싫어할 걸 알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를 속인 건 분명해졌고 제 화는 점차 분노로 바뀌었어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불뚝 같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혼한다면 엄마나 이모, 식구들이 얼마나 속상해할지 상상해도 고달플 것 같아서 쉽게 결심하기 어려웠어요.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일단 그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생활 패턴을 바꾸자고 하던지 서로 조금씩이라도 맞춰 가자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고집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편해. 그거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마누라야. 난 술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무엇보다 내 사촌들이 좋아. 아니,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살면 왜 살아? 돈을 뭐 하러 벌고, 뭐 하러 스트레스를 견디며 회사를 다니는 건? 술을 마시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거의 매일이야. 늦는 날이 아니면 사촌들과 집에서 술 파티하고, 거기다 하루 걸려 해장하다가 배달 주문도 하고. 한 달 생활비 절반은 오빠랑 그 사촌들과 술을 마시고 배달비야 오빠. 솔직히,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수준일 거야. 아니야, 야 뭐가 어쩌고. 첫째 알코올 중독이란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거 봤냐? 더 아주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가만히 있는 사람 잡겠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말 다 했어? 넌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아주 악담을 퍼붓지. 그래, 남편도 안 하는 말을 하는 게 마누라야. 너, 내 사촌들 오는 거 같고 내가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나가서 내 친구들 안 만나냐?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흉 안 보고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는 은근슬쩍 우리 친척들 와서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걔들 일주일에 많이 와봤자 3번이야. 평소에는 2번 적게 오면 1번이고. 그리고 밖에서 먹는 술은 순전히 내 용돈으로 살먹는데 꼭 내가 생활비 다 쓰는. 말인데 일주일에 2번 어떤 친척이 술을 마시고 밤새 놀 것 같다고 신혼집에 오는 게 너무 불편해. 오빠는 나랑 살면서 결혼했거나 신혼집을 마련해서 사촌들을 불러서 놀아야지 그런 걸 예상했어. 같이 살면서 서로의 생활비에 대한 의견을 맞추려고 해야 하는데 부부 아닌 나한테 친구들을 데려와서 오빠처럼 술 마시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오빠만의 기준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살자고. 배려가 안 돼 너네처럼 사는 건 진짜 웃기네. 넌 뭘 가족들과 따지는 거야? 정말로 몇 번의 잔소리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너도 내 친구들 데려다 밤새 놀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오빠한테 매일매일 와서 먹고 마시고만 하는 사촌들 어때? 한 번도 자기들이 뭘 살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돈을 내본 적이 없어. 방 안에 있는 줄 모르는 줄. 알아. 맨날 오빠의 휴대폰으로 계산되는 게 알아? 나랑 오빠가 같이 배달앱에 등록한 생활비 카드로 사용하는 거야? 넌 친척이 와서 밥을 먹는데 밥값 내라고 해. 이게 그냥 와서 좀 놀다가 밥을 먹고 가는 수준이 아니잖아. 야,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애들한테 매정하게 오늘은 내가 내고, 다음에는 제가 내고 그래야겠냐? 오빠 진짜 나랑 우리 집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오빠의 사촌들은 생각할 거야. 말을 하면 할수록 싸움만 되었고, 남편은 완전 일방 통로로만 뚫린 사람 같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생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라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촌들도 소원해지고 가정을 챙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인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촌들은 평생 그렇게 놀고 먹고 살지 않을 거고 와이프 있는 사람은 제대로 돈을 버는 날이 오면 바빠지니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취직하려고 했죠. 제가 회사에서 정말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담당한 프로젝트가 꼭 통과돼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야근을 하고도 집에 일거리를 가져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날은 남편과 사촌들이 더 심하게 떠들고 사람을 짜증나게 해서 일거리를 들고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 후로 저는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집에는 결코 일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속편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사촌들은 술을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않았어요. 마시거나 떠드는 소리는 말도 안 돼요. 내 소리를 듣는 것보다 100배 더 괴롭습니다. 회복했어요. 하지만 아내한테 쫓기게 되었어요. PC방 전전한다던 사촌이 아내에게 사채를 썼다가 갚지 못해서 이혼이 코앞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남편이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일까 걱정이 돼요. 오빠가 그 사촌이 이혼한다며 그 사람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절대 집으로 들이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이 안색을 변하며 제게 노려봤어요. 내 친척은 시댁 식구로 취급하지도 않는다는 거냐? 어디서 이름을 대어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남자식, 영화식, 정식, 어느 정도 와서도 설사 이름을 한번 제대로 인사 안 하면 나 다 봐줄 수 없어.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셈치고 그런 취급을 하지 말고 내가 와서 술 사오라고 한 번 했을 뿐인데. 없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거야? 왜 내가 오빠랑 사촌들과 술을 마시는데 술신을 부려야 해? 오빠는 오빠 와이프가 옆에서 술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내가 그를 집에 부르거나 데리고 나가든 관심 없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명령하지 말라고. 이런 말까지 명령이라고만 생각해서 당장 머리가 아프다. 모든 게 스트레스로 변하고 불면증까지 생겨서 고행이었다. 제가 아버지 없이 성장한 걸로 애비 없이 커서 뭘 모른다며 무시했다.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나는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엄마와 이모가 명절인데 시댁에서 고급 한 세트를 보내줬다. 생태 전복과 고사리 세트를 보고 속으론 이런 사람들을 믿기 힘든 일인데 내 탓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구나. 너무 속상해했어요. 시댁에서는 그런 일에도 고마운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편안한 애가 남편에게 새 차를 살 생각을 했대요. 아니야,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오빠 차가 산지 1년도 되지 않았대. 그러니까 결코 사지 마. 알았어, 엄마.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잘해주고 싶어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막아서 해? 아무 일이 있더라도 해주지 마. 해줄 생각이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그동안 남편과 시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속으로만 타략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속을 상할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많이 힘든 일이었죠. 사실 한때는 엄마가 다니시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닌 것 같았고 더 큰 회사에서 일하면 분명 후에 엄마의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엄마께 남편에게 차를 사주지 말라고 한 것을 알아차리셨을 때 엄마는 저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저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남편을 불러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고 백화점에서 비싼 시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헤어진 이후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내가 김서방 밥도 살길라며 요즘 젊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언급하셨어요. 시계도 선물했으니 너한테도 잘할 거다. 엄마 돈 아깝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 진짜 돈 아깝다. 돈 아깝긴 뭐가 아까워? 나는 너만 잘 살면 괜찮아. 우리 딸한테만 잘하면 나는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속았다는 말은 못하겠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남편은 엄마가 사준 시계를 차고서는 얼굴이 아주 해벌쭉해졌고 야, 너네 친정 그 회사 엄청 작은데 아니냐? 근데 매출은 괜찮아. 장님, 나한테 이런 거 해주시는 거 보면 꽤 버는 거 같은데.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해. 아,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고는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인간이 그 후에 저희 엄마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야, 지원아. 너네 엄마 회사 작은 게 아니네. 장모님이 대표고 이모님이 이사해 화장품 종류도 꽤 되네. 회사 여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브랜드 다 알더라. 그걸 이제 알았다니 유감이네. 저는 빈정거리는 짧게 대답하고서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회사를 무시하고 쳐주지도 않더니 탄탄하고 괜찮다는 걸 알았더니 노골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역겹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라는 놈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사촌들은 물론이고 동창들도 자기가 땡땡땡 코스메틱의 후계자라 거드름을 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명함까지 팠다네요. 그걸 친한 동창한테 알았더니 들어봤는데 천천히도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달라졌다고 느껴져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니, 재수 아니면 형수님이 한 걸까요? 나름대로 기억하기로는 없는데 우리는 단지 평범한 중소기업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제 생각이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남편인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복권이라고 표현한 것이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남편으로부터 실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 남편이 처음 보는 외제차를 운전해서 집에 왔어요. 새 차를 산 거죠. 그것도 우리가 쓰는 생활비 카드로. 이게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싼 차를 사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생활비 카드야. 지원아.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생활비 카드 하자고 할 때 몇백의 한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아니, 모자라는 건 통장에서 인출해서 직접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번 달 생활비 쓸 거는 내 카드로 해. 카드 줄게 와. 진짜 미쳤구나. 당장 물리고 와.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그러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절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내가 이래 봬도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인데 어떻게 다른 월급쟁이들과 같은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해?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너도 참 너다. 너네 친정, 그렇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착각해서 널 구멍가게 딸 취급했다. 누가 무슨 후계자를 하는 거야? 오빠가 우리 엄마 회사 후계자라고 하니까 진짜 놀라게 돼서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이종사촌 오빠도 이미 그 회사에 있어요. 하지만 화장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내가 남편이자 그 회사에 이사 자리를 주기를 바라야죠. 나도 너가 그 회사에 입사할 생각을 알아요. 현재 대기업 홍보팀에서 홍보를 배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땡땡땡 코스메틱 후계자에 어울리게 다닐 거라 생각해. 맞아.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 자리도 알아보기로 했어. 가족 사이가 좋다는 게 뭐냐? 이런 때에는 돈을 벌게 해주고 안정적인 자리를 주어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폭발했고 이렇게 생각해. 멱살을 붙잡고 현관 밖으로 내쫓았어요. 방심하고 있던 남편이 눈 깜짝할 새 밖으로 밀려 뒤로 넘어졌고요. 야, 너 당장 그 차도로 물러나와. 아니면 진짜 뜨거운 맛보게 해줄 테니까. 그런데 그 차를 사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라고. 이 거지 같은 자식아. 야, 내가 나를 지금 때렸어. 이게 마누라가 남편한테 할 짓이야? 그리고 왜 내게 차를 물렸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 회사가 그렇게 잘 되는 줄 모르고 속고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화가 났는데 정도를 갖췄다고. 와, 나 진짜 너를 넘어가면 안 된다. 경찰 불러. 여기요. 누군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래, 어디서 시끄럽게 굴어봐. 나는 너를 사기죄로 유치장에 가두는데 너 우리 엄마의 회사 명함을 빼서 너를 이원인 척하며 다닌다며 나는 들었어. 기가 없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너나 너희 집 앞 인간들이나 똑같이 우리 친정 우습게 봤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나 신고하면 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파트에 쫙 다 알려주지. 그런 줄 알아? 제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자
남편은 나를 무슨 귀신처럼 쳐다보더라고. 그것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속상해도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악에 바친 적은 없어요. 그러니 남편은 그제야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하게 변했어. 진정해봐. 그 명함은. 나도 어차피 장모님 회사에 들어가게 되니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것뿐이야. 나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어. 지금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남들에게만 좋은 일만 시켜서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데 장모님의 사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결국엔 우리 사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러니 미친놈아, 누가 매일 너처럼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를 고용하겠어? 우리 엄마가 무슨 호구인 줄 아느냐? 이모는 마치 사람 사는 직책 장식인 줄 알고 화장품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가볍게 보고 망쳐놓으려고 하는 걸 알아. 들어 망치다니, 그건 아니야. 나는 이걸 다 장모님의 사업으로 더 크게 키우고 잘하려는 거야. 그냥 생활비를 때려서 외제차를 사고 갖자 이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넘어지지 말고 내 사회 경력을 볼래? 나 그동안 회사 다닌 거 있잖아. 너 회사 얘기하니 나도 한마디 할게. 나 동창한테 들었는데 너 회사에서 해고 명단이 있다더라. 하도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와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대.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에 회사에서도 쫓겨났다며 그래놓고 어떻게 운 좋게 또 회사에 들어갔냐고. 그래놓고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 보니? 넌 구제불이야. 아니다 동창들이 남편 가짜 명함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엉망인지 이야기해줬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남편하고 전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지금 상황도 들었다며 전해줬다면서. 그리고 제가 몰라서 결혼하고 사는 것 같다고 웬만하면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않겠냐고 걱정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편하고 잘 말해볼 것이라면 엄마에게 찾아가서 잘 말해서 회사에 일하게 해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는 막장이었다. 아닌 줄 알았을 때는 무시했다가 돈 좀 있는 거 알고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다니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 짐을 드는 대로 싸서 아파트 1층까지 옮겨서 주차장에 집어 던졌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도 안 했어요. 남의 시선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는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우리 엄마의 이름을 팔아서 만든 명함부터 버려. 그리고 2차 물리를 던지거나 내 돈으로 갚아. 안 그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마누라 이름으로 된 생활비 카드와 통장이 도둑질을 한 거야? 자기 차를 샀대.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남편은 서둘러 짐을 챙겨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나갔대. 나도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갔어. 엄마, 나 정말 미안한데 더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못 살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놀란 엄마는 저를 진정시킨 후 이모를 불렀고 저는 두 분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다시 설명했어. 밝혔어요. 두 분은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엄마가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생각한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며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는 내가 힘들게 사는 게 더 싫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 내가 나 아니면 어디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모도 속상해서 옆에서 눈물을 찍어내셨죠. 내 그놈의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승우 불러다가 혼주를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두 분은 저한테 고생 많이 했다며 위로를 해주셨고 저는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마 후 남편에게 이혼 초장을 보내자 남편은 그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혼자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결혼 생활로서 이별이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줄 알았더니
이런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기분이 풀린다고 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보내면 어떡하냐고. 이런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 내가 한번 느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너도 그 나이에 얼마나 사냐고. 이렇게 이혼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이를테면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줘봐. 망상쟁이. 내 인생은 나 혼자 잘 살 거니까 내 걱정은 필요 없어. 그러고 전화를 끊으려 했더니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냈어. 이혼은 안 된다고 하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데 씨알도 안 먹게 말해주고 싶었어. 너는 인간이라는 게 타국에 한계 있는 그릇이어도 내가 뭘 말하든 믿는 게 아닌 걸 알아. 너는 뭔가 막 말하지 마. 사촌들은 맨날 술이나 먹고 살아. 나보다 더나 사촌들을 더 먼저 챙기는 사람 너는 진짜 내 집안에서 기분 나쁜 사람이야?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와 아빠조차도 내 집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싶었던 내 진심을 무시했고 동창들 사이에서도 너의 실제 모습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아.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성품이었는지 다 알아채기도 했고 앞으로 너는 동창회에 발도 못 붙일 것 같아. 내가 나와 다투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도 알아. 그런데 남편은 이제 나가 다니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유를 명쾌히 설명하며 아주 전문적으로 질책을 하더군. 그래서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믿어봐. 나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진구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도 회사에서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무섭게 뒷담을 하는지 생각하면 안 돼. 진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거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도 회사에서 이혼 사건으로 소문날 것을 싫어할 거야? 아니야. 남편이 회사까지 쫓아와서 이혼 문제로 다투는 것을 지금도 다들 보고 있어. 누가 너를 좋게 봤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음모를 꾸미려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 거구나. 그래, 잘 됐다. 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녹음했어. 이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니까 그걸로 너 이혼 다음 생에 몹시 후회하게 될 걸 알아. 너 이혼으로 다 해치게 된다면 나를 향한 욕으로 모두의 헝클어진 삶을 버려둔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걸 들었어? 너 자강하는 내가 우리 팀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하겠다고 할 거야? 그리고 더 망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내가 매일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분별 있는 말을 해. 그렇지 않으면 당장 떠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아. 아니야, 윤지원 씨. 너는 원래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덤벼든 적은 없었는데, 아 맞다. 말이 달라진 건 있다. 어쨌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짧게 말해서 제가 공개적인 압박을 받으면 별말을 할 수 없고 자기 쪽으로 끌려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너무 깊이 받아들여서 사무실에 있어도 한동안 무엇 하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엄마에게까지 말했다. 그래요, 장모님. 우리는 이혼하지 못할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할까요?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혼을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장모님이라도 옆에서 지원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결혼 생활의 시작인 거잖아요. 6개월도 안 살고 혼인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엄마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돼? 개차반이 아닌 인간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맞지, 자네.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 회사에서도 말썽이 많다며. 그렇게 매일 사는데 무슨 일을 제정신으로 하겠어?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딸이 남편하고 그 사촌들과 술을 마시고 잡소리를 하는 소리에 시달리는 걸 그냥 두나?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저 이제 지원이 잘해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 믿어주세요.
장모님, 그렇게는 못하겠네. 자네가 내 사업 없이 보고 지원이 무시하다가 돈 좀 믿는 거 알고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그러더니 돈을 보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결코 믿지 않아. 처음 결혼할 때도 너희 집이 내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시킨 게 아니야? 지원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좀 떨어지고 우리 딸보다 못한 회사를 다니더라도 인생에 그런 것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허락한 거야.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해서 우습게 들여다보는 듯하거나 더 이상 자네와 얘기할 게 없으니 당장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원이와 다시 사귀자고 할 때까지는 제가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러자 엄마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나야. 승우랑 같이 좀 와. 다른 애들도 데려오면 좋고 엄마는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종 사촌 오빠와 언니들을 부르게 했어요. 잠시 후 이모 가족이 도착했고 승우 오빠가 남편의 멱살을 걸굴고 있었어요. 잡으며 이렇게 세우자 남편은 말 그대로 다리를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도 그럴게 승우 오빠가 덩치도 좋고 학기도 유단자라 정말 포스가 무서웠거든요. 너 진짜 혼나고 싶냐? 위조명함으로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 행여 안 나가면 진짜 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 언니들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 위로해 주었고 거실에는 엄마와 이모 그리고 승우 오빠가 남편을 혼냈어요. 이런 썩을 자식, 감히 우리 조카를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 나한테 오늘 정말 죽어볼래? 이모가 난리를 치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었다고 해요. 그러자 승우 오빠가 한 손으로 거의 들다시피 해서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나는 남편과 이혼했어요. 소송을 했었고 6개월의 소송 끝에 제가 승소하여 귀찮았던 법정 사건들이 끝났어요. 남편은 차를 샀다며 그동안 생활비 대신 술을 마신 돈까지 내게 넘겨야 했고 그 위에 위자료도 따라왔고요. 또한 회사 차원에서 남편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그 재판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그 재판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이모 말로는 남편이 벌금을 물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이미 해고 대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해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의 재줄 위자료, 차값, 생활비까지 다 내야 하는 남편은 수도권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지방의 작은 영세 업체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대요. 그는 죄를 쏘가 저희 엄마와 함께 온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해요.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니 그 정도 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시댁에서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신세를 망쳤다며 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전화해서 그런 말 한 번 더 들리면 회선을 통해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소정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쉬다가 얼마 전부터 엄마 회사로 출근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